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 오늘 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재밌는 이슈들이 많았죠. 이제 예를 들어 뭐 리플 이슈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었지? 네, 하여튼 리플 이슈가 가장 컸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플 이슈로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리플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는 모르더라도 간략하게 제가 설명 잠깐 해드리고 갈게요. 일단 리플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펌핑 관련 이제 이슈였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펌핑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냐면은 그 미국 주식 그 게임스탑 아시죠? 그 최근에 게임스탑에서 이제 펌핑이 있었고 이제 뭐 공매도 관련 뭐 그런 이슈들이었는데, 정확하게는 미국 대형 커뮤니티인 레딧이라고 있어. 레딧이라고 미국 대형 커뮤니티 주식 관련가 있는데, 레딧에서 이제 리플을 펌핑하자고 여론이 생성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펌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과의 싸움에서 뭐 개미들이 이겼다라는 그런 타이틀로 실질적으로 엄청난 폭등이 있었죠. 그러면서 레딧에서 리플 관련 이슈까지 와가지고 이제 리플 XRP 구매를 통해서 이제 인위적인 가격 상승을 좀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2월 1일 10시 30분 막 무슨 포스터 같은 거 막 단톡방에 많이 돌았죠. 그거를 뿌리면서 계속 이제 약간 구매 유도, 뭐 상승 유도, 약간 좀 그런 걸 유도했죠. 그러면서 상승 유도했는데, 근데 이게 동시에 이제 25일에 바이앤홀드라는 어떤 바이앤홀드 XRP라는 텔레그램 방도 개설이 되면서 순식간에 20만 명. 근데 이제 여기랑 뭐 파생되는 단톡방이라든지 텔레그램 방이 막 생겨나면서 카톡방에도 막 관련 펌핑을 유도하는 공지가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리플 펌핑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1월 29일에 리플의 개발사인 리플랩스에서 XRP가 증권형 토큰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공식 답변서를 SEC에 제출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리플 어떤 상승의 그런 재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뭔가 진척도는 없었어요, 사실. 이게 전달이 됐다 뿐이지 걔네 SEC에서 뭐 재판은 아직 한참 멀었죠. 그리고 이것도 뭐 펌핑하자라는 그런 어떤 으쌰으쌰지 실질적으로 샀는지 안 샀는지도 몰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유례 없었던, 역시 펌핑만 동반한 가격 상승만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리플이 350에서 횡보하다가 거의 뭐 800까지 찍었죠. 까지 찍었던 걸로 아는데,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야말로 달리는 열차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걸 하시려면은 소액으로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연락이 많이 왔어요, 주변에서. 리플 관련 투자 혹은 일반 코인 투자자들이 리플 지금 사는 거 어떻냐라고 연락이 왔었는데, 전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당시에 리플이 500원, 600원 막 이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800원 전이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리플 많이 올라도 나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펌핑으로 인해서 어쨌든 오르긴 오를 거다. 근데 그게 마지노선이 한 700원 언저리일 것 같은데, 그래서 뭐 500, 600이면 뭐 밑에서 한 200, 300에서 주었으면 대충 털어라, 익절해라, 욕심 부리지 말고 라고 전 많이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었고, 그리고 오늘 밤 지나면 분명히 폭락할 거다, 폭락하고 다시 2월 22일 소송 전까지 하락을 하면서 횡보를 할 텐데 차라리 그 구간에 다시 재진입을 해라 라고 저는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어떤 저의 예상대로 흘러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예상하기 쉬웠죠. 그래서 이 예상을 통해서 이제 리플 관련 숏 포지션 잡아가지고
이제 좀 금전적인 수익을 얻은 분들도 많고요. 네. 했었고 이게 마치 그 도지코인 있죠. 도지코인인데 이게 29일에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윗 한 번 하면서 800% 급등한 거랑 똑같죠, 사실. 근데 이거 급등하자 하고 나서 익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떨어져요, 이거. 분명히 그렇게 펌핑을 하는 그 세력들과 어떤 개인들, 그런 돈들은 결국에 걔네들도 다 판다고. 산 다음에 팔아요, 걔네들도. 기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펌핑 열차에 탑승해서 진짜 거품이 순식간에 사는 걸 올리면서 같이 타서 덤프 타이밍에 이득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이렇게 처음에 주장하는 사람들, 단체 방들. 사실 게임스톱도 똑같죠. 게임스톱도 처음에 그렇게 왜 했겠어요. 걔네들이 뭐 진짜로 뭐 공매도 세력 기관들의 그거에 뭐 뜻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걔네들도 다 돈 벌려고 결국 덤프가 되거든요. 덤프 타임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에 분명히 덤프 타이밍 잘 잡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자신이 없으시면 들어가는 거 정말 비추합니다. 네. 일단은 리플 얘기는 좀 길어졌네요, 생각보다. 네, 이렇게 됐고 리플 추매 타이밍은 200원대 300원대가 온다면 저도 들어갈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마 그건 있을 거예요. 리플이 이제 300원대 횡보하다가 이번에 800원대였잖아. 800원대였잖아요. 리플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리플 이게 1일 그래프인데 리플이 이렇게 그 비트코인 같이 오르면서 같이 오릅니다. 지금 11월 말까지 펌핑이 돼요. 850원까지 펌핑이 되죠. 업비트 기준입니다. 펌핑이 되다가 이때 추락을 하는 이슈가 SEC 소송 이슈예요. 그러면서 1월 초까지 바닥을 찍어요. 200원대에서. 그러면서 다시 잠깐 반등이 있었다가 다시 횡보 구간에 접어들면서 300원 밑으로 갔다가 이제 어제 이슈로 다시 300원, 800원대까지 왔었던 건데 사실 여기에서 지금 탈출할 사람들은 탈출했죠. 그러면서 지금 새로운 어떤 그런 물리는 사람들이 대체제가 됐을 거예요.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그 탈출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물리고 욕심 부린 사람들이 물렸죠. 이 구간에 지금. 물론 뭐 이게 언제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리플은 사실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물려 있는 분들은 판단을 잘 하셔서 존버를 하거나 탈출을 하거나 선택을 해주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여기에서 매물대가 있다가 여기서 지금 완전 물려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마 여기 가격까지는 안 올 수도 있어요. 다들 존버를 하기 때문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다 존버를 하죠. 그러면은 다시 2, 300원대 구간까지는 안 올 수는 있지만 만약에 오게 된다면 저는 이제 매집을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350원 밑이죠, 밑에. 300, 한 2, 3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제가 이슈까지는 아니고 시장 장세를 조금 이렇게 쭉 봤는데 시장 장세를 한번 볼게요. 시장 장세가 저번 달 이제 29일 장대양봉 이때 이슈 이후에 이때 이후로 계속 32,000에서 4,000, 5,000까지 이제 사이 구간에 대진입하면서 횡보하면서 순환매 장세가 유지되고 있죠. 이러면서 지금 가장 수혜를 보는 게 역시나 이제 디파이 코인이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이제 디파이 시장에서도 순환매가 되는 게 재밌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디파이 시장에서 순환매라고 하면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시총 상위에 있는 그 디파이 관련 코인들 있잖아요. 유니스왑, 뭐 아베, 신세틱스, 메이커 뭐 이런 코인들이 초반에 쭉 달려주다가 쭉 달려줬죠. 1월부터 해가지고 뭐 거의 뭐 몇 배는 찍었습니다. 이런 코인들이 사실은.
그러다가 쭉 달려주다가 이제 오늘,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이런 코인들이 잠깐 조금 조정 단계에 진입을 해요. 최근에 이제 핫했던 뭐 1인치라든지 아니면 뭐 아베코인이라든지 조금 조정을 합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보이시면 그러다가 그냥 조정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 이제 좀 급등했던 코인들이 조금 그 밑에 시총인 코인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바이낸스 체인 관련했던 뭐 예를 들어서 팬케이크라든지 베이커리라든지 비너스라든지 이런 바이낸스 체인 관련 어떤 코인들이 좀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그보다 시총 낮은 뭐 예를 들어 크림 파이낸스의 어떤 크림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오른 뭐 밸런서라든지 아니면 뭐 세럼도 많이 올랐고요. 스시도 많이 못 오르다가 이번에 좀 많이 오른 모습이 있고요. 이게 되게 디파이 시장에서도 순환매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재미있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디파이 시장에서도 순환매가 일어난다는 거는 이제 흐름만 잘 타면은 돈을 따따블로 먹을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메이커도 요즘에 메이커가 아니죠. 메이커 말고 컴파운드였죠. 컴파운드도 요즘에 이제 다른 코인들 오를 때 많이 못 오르고 있다가 컴파운드 같은 경우도 이번에 확 올랐던 모습을 전고를 뚫었죠. 이번에. 그래서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했던 맵스 코인이 상장이 됐는데 제가 저번에 IEO를 하라고 FTX 거래소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FTT 코인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IEO 참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코인 같은 경우도 IEO 그 경쟁이 좀 빡세긴 했어요. 근데 이제 성공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꽤 많이 드셨습니다. 거의 뭐 9배, 8배, 9배 정도 9배 정도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쭉 쏟았다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0.5달러 정도, 0.53달러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좀 내려가면 저는 좀 눈여겨볼 만한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오늘 이야기 뭐 사실 거의 다 했는데 뭐 간단하게 이야기 해드리자면은 거래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재미있는 이야기로서 거래소 이야기인데 이제 과거 빗썸 업비트에서 당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과거 17년 때 피케 불장 때 빗썸에서 280만 원인가 280만 원 때 터져가지고 뭐 손실 굉장히 많이 나신 분들이라든지 뭐 업비트 중간중간 렉 걸려가지고 거래 안 돼서 엄청 돈 잃으신 분들도 많고요. 저도 사실은 빗썸이 제가 주거래가 아니어서 여기서 잃지 않았는데 업비트에서 좀 당한 적이 있어요. 그 렉 걸려가지고 그때 한번 당했었고 저는 사실 후오비에서도 렉 걸려가지고 좀 그런 이슈에 말려 있었는데 사실 후오비 이슈에서는 제가 렉 걸린 타이밍에 거래를 하긴 했지만 렉 때문에 제가 손실을 본 게 아니라 저희 욕심 때문에 손실을 본 적이 있는데 후오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얘네가 진짜 저는 대박으로 생각했던 게 그 거래 타이밍에 거래했던 사람들에게 전부 다 보상을 해줬습니다. 달러로, 테더로. 진짜로.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USDT로 거의 10,000달러 이상 보상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개인적인 그냥 욕심으로 잃은 돈이 좀 어느 정도 액수가 됐었는데 이걸 그대로 보상을 해준 거예요. 후오비에서. 근데 이거는 진짜 한국 거래소에서 상상도 못할 일들이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이때 후오비가 정말 대단한 거래소고 괜히 한때 1위의 거래소였던 게 1위의 거래소였던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후오비에 대한 충성도도 높아졌고 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후오비도 아직까지 되게 유심히 있게 보는 거래소 중에 하나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보상이 굉장히 바이낸스는 애초에 뭐 문제가 안 일어나죠. 거의 사실 바이낸스도. 그리고 이제 뭐 저번에는 한번 바이낸스가 이제 그 런치패드에서 하나 중에 비트토렌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 한번 이게 뭐 관련 관리자 오류로 인해서 약간 비트토렌트 기준으로 뭐 한화 1억 정도가 오지급된 사례가 있었어요. 사례가. 근데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이낸스가 그때 오지급된 사람들 이제 다 갖다 팔고 현금화를 해버렸죠. 그래서 사실 바이낸스 측에서도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긴 했는데 그냥 쿨하게 얘네가 상펑자오가 너네 그냥 다 가져라. 우리가 실수한 거니까 실수 우리가 메꿔야 되는 게 맞다. 너네 다 가져. 우리 너네한테 뭐 따로 뭐 어떻게 청구하지 않을게. 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쿨하게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뭐 사실 비트토렌트 런치패드 되신 분들 중에 약간 이렇게 꽁돈처럼 챙겨가신 분들도 많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외 거래소가 진짜 이런 국내 거래소랑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그런 차원의 수준에서 지금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 코인을 오래 하실 분들이라면은 해외 거래소 추천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거래소 이야기 저는 되게 재미있었던 이슈들이어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오늘은 이제 여기서 방송을 종료할 건데 오늘 되게 뭐 시장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해드리지 못해서 뭐 도움이 안 되신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좀 뭐 매수 추천이나 뭐 괜찮은 코인 추천도 가끔은 하겠지만 그런 거는 어쨌든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그런 얘기보다는 스토리 위주로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런 스토리들을 또 알아야 다음에 어떤 대응이라든지 이런 걸 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괜찮은 코인들 있으면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